의문문은 주동 배열이 기본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 의문문은 이걸 딱 뒤집었다 라고 생각하면 깔끔하죠? 동주 배열의 맨 마지막에 물음표 하나 찍혀있다.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Yes, no question. 쉽게 말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yes, no로 할 수 있다.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면 what,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면 who, 언제인지 when, 어디인지 where, 왜인지 why, how라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라는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게 how죠.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의문문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평서문이라는 수업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인공 의문문 한번 가져가 볼 건데, 오늘 수업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래서 오늘 수업의 그런 게임 플랜을 먼저 알아본다면, 센텐스 패턴과 관련된 것들이 다양한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은 평서문이라는 배열이죠. 평서문 배열은 쉽게 주어, 동사, 배열로 진도가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의문문을 다루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나타나는 조동사의 개념까지. 어찌 보면 이전에 해드렸던 수업의 평서문과 결은 비슷해요. 그 평서문 공부할 때 부정문이라는 컨셉을 기억해 보신다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의문문이라는 컨셉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확인 들어갑시다. 평서문은 주동 배열이 기본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 의문문은 이걸 딱 뒤집었다 라고 생각하면 깔끔하죠? 동주 배열의 맨 마지막에 물음표 하나 찍혀 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문장을 정립을 할 것인가에 따라 주어와 동사라는 단순한 아이들의 위치 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의문문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알아봐야겠죠? 방금도 알아봤던 것처럼 자리는 동주,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 여기서 이제 크게 본다면 의문문을 두 가지로 쪼갤 수는 있어요. Yes, no question. 쉽게 말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yes, no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yes, no ques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yes, no question 이라는 아이와 OW1H라는 아이가 있다. 이거 우리 간단하게 두들링 하면서 좀 구체화 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보세요. yes, no question이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yes 또는 no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질문들이 있냐라고 봤더니 비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이 그래요. Are you a student? Yes, I am. No, I am not. 이렇게.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 does, did라는 아이가 나와서 물음표가 찍혀있는 그런 의문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Do you study English? Yes, I do. No, I don'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yes, no question이라고 하죠. 또 다른 패턴으로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yes나 no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No, I can't. 또는 Do you speak English? do로 물으면 Yes, I do. No, I don't.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런 맥락을 우리가 보통 yes, no question의 전형적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롭게 묻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은 부정문 만드는 컨셉과 정말 똑같죠.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라면 OW1H question이다 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OWH라는 아이가 의문문을 만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OW1H 끝에 뭐 물음표가 찍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W1H로 시작하는 그런 의문문은요, 뒤쪽 배열이 여러분의 yes, no question을 그대로 응용해서 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의문문의 기본 패턴은 동주 물음표. 그런데 거기서 yes나 no로 끝날 게 아니라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면 what,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면 who, 언제인지 when, 어디인지 where, 왜인지 why. 이렇게 해서 W로 시작하는 아이가 5개다. 그래서 OW라고 하고 이제 H는 느낌 팍 오셨죠? 한 개밖에 없어요. how라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게 how죠. 그래서 개수를 딱 따져봤더니 5개 그리고 1개. 그래서 OW1H. 이걸 의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단순히 이 아이들이 의문사로서의 기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수업에선 얘네들은 의문사, 즉 의문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크게 2가지 정도의 의문문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큰 그림은 머릿속에 바꿔 들어갑시다. 의문사의 기본 배열 동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2개의 의문문 종류를 살펴봤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만 갈게요. 여기 OW1H 굳이 우리 필기까지 하면서 한번 다루어는 봤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빼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초가 탄탄해야 여기에 또 다른 층을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은 기본적인 yes, no question만 잘 만들어낸다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yes, no question에서 가장 탄탄하게 의문문의 기축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할 때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불평불만이 없네? 좀 강한 것 같아, 캐릭터가. 비동사는 센 동사. 그런데 이것저것 시키려고 했더니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나 봐. 그래서 일반 동사는 장점이 있다라면 참 다양한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 단점이 있다라면 조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조수가 없다라면 가상의 조수라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사 개념에서 도와주는 조동사 개념까지 한꺼번에 모아 만들어 본다라면 뭐 어렵지 않게 의문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함께 하나씩 메모하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해요. 몇 개의 예문을 살펴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 의문문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구조가 필요해요? 그렇죠. 비동사 앞쪽으로 배치하고 단 이 비동사를 쓸 때는 당연히 수일치, 시제일치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주어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런 걸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지 않나요?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입니다. 자, 나는 한 사람이니까 어는 들어갈래요. 그리고 아침이니까 morning, 사람이니까 person. 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라는 문장이죠. 딱 봐도 주동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건 누가 봐도 평서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바꿔볼까요? 자, 자리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 유형으로 좀 바꿔보자라고요. I am a morning person? 이런 패턴을 Am I a morning person?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은 별로 없지 않나요? 내가 아침형 인간인가? 뭐 이렇게 자문자답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 I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평서문을 적절하게 의문문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인칭을 조금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주고받고 하는 패턴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m I 라고 바꾸고 물음표를 찍으면 되지만
하지만 상황적인 컨셉을 좀 만들어 본다라면 이 구조에서는 보통 인칭을 좀 바꿔서 are you 라고 바뀌었고 그러면 동사 주어 패턴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뒤쪽은 똑같이 가요. Are you a morning person? 그리고 물음표 딱 찍어주시면 이게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컨셉이다. 제가 비동사와 관련된 의문문을 만들 때 굳이 I라는 주어를 쓴 이유는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살짝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에 나왔다라면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좀 지루한 수업인 것 같아. 라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수업을 받다라고 할 때도 take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단위의 수업을 이수하다 라는 느낌. 그러면 I take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나의 클래스인데 클래스가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러면 interesting.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러면 boring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I take a boring class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는 좀 지루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역시 I예요. 좀 수업 지루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take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네. 이제 하나씩 발동 걸어볼까요? do라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do를 만들어내고 주어와 한번 세팅을 만들어 보는 거죠. I라는 주어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does라는 S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리 바꿔볼까요? do. 그리고 기왕이면 센스를 좀 발휘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바꿀까요? Do you. 이렇게 들어가면 동사 자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do라는 I가 주어 앞으로 가면서 동주 배열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take a boring class.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물음표 들어가면 Do you take a boring class? 너 좀 지루한 수업을 듣고 있니? 라는 의미로 바뀌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역시 저는 계속 I 주어로 한번 잡아볼게요. I can speak English. 자,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좋아?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 이 친구를 앞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an, 물론 can I speak English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문맥상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건 좀 그러니까 can you 똑같은 컨셉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 똑같은 배열로 내려올 거예요. speak English 이렇게 들어가고 물음표 꽉 찍어주면 되죠. Can you speak English?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들어가고 싶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보는 이 두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봤는데 나 영어 좀 부담스러워. No, I don't. 라고 말씀하시면 무난해요. 그런데 만약에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봤는데 No, I can't. 라고 얘기하면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냐면요. do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니? 그래서 너는 일상생활을 영어로 말을 하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나는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더 편한데? 이런 경우에 No, I don't.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Can you speak English? 가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영어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영어 못해요. 라는 영어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지? 얘 영어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조동사가 있는 것과 조동사가 없는 문장은 이렇게 뉘앙스가 아주 달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부정문이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라고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뜻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미묘한 차이에서 소통이 끊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잘 하진 못하지만
나 어느 정도 알려줄 수는 있어. 완벽하게 문법을 구사할 수는 없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어. 라고 한다면 Yes, I can. 이 맞다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영어를 쓰는 건 아니지. 이러면 No, I don't.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패턴에서 He is proud of himself. 너무 쉽죠? Yes, no question으로 바로 만들어 본다면 Is he proud of himself? 그런데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Does he feel proud of himself? 자랑스럽게 느끼나? 이것도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He is proud of himself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상태적 특징, 성격을 나타내는 맥락에 가깝다라면 He feels proud of himself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표를 끝냈나 봐요. 그럼 누가 봐도 굉장히 뿜뿜뿜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주어의 주관적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즉 감정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표현하고 싶을 땐 be proud of가 아니라 feel proud of 라는 뉘앙스가 생긴다랍니다. 좀 더 간단히 요약해드린다라면 그냥 자신감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 전달에는 be proud of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한 주관적인 느낌인 것 같아. 그런 감정선을 더 짚어주고 싶을 땐 feel proud of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다른 문장이 형성이 되었으니 의문문을 만들 때도 좀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겠죠. 비동사라면 아주 쉽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자리만 바뀌면 되는 거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한 일반 동사에게 점프까지 하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조동사라고 캐릭터를 만들어줄 순 없지만 비슷하게 한 60% 정도는 조동사가 하는 역할극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동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do, does, did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를 봤더니 he, 3인칭이고 단수잖아요. 그래서 do를 쓰는 게 아니라 does가 들어가는 거고, 영어에서 모든 표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라는 점에서 does에서 이미 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feels의 s는 떨어지고 will,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does he feel proud of himself?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좀 자랑스러워하는 걸까? 이런 느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면 일단 문법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장은 이래요. Can he be proud of himself?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비동사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비동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can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면 비동사조차도 자신의 역할을 조동사에게 다 맡기고 동사 루트 형태로 자신의 원래 자리가 뭐죠? 그쵸? 주동이 원래 자리예요. 이게 아무런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어 뒤에 자신의 모양 그대로 원래 형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can이라는 조동사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es라는 가짜 조동사, 즉 조동사를 아무거나 쓸 수가 없으니까 자리만 좀 채워주세요 하면서 썼던 do, does, did가 빠지고 조동사가 ca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can이 싫으면 만약에 미래를 표현하고 싶으면 can 자리에 will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도 좀 뉘앙스를 설명을 해드리자라면 만약에 can he feel proud of himself?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살짝 표현이 좀 그래요. 한국말로 한다면 걔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좀 꼬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게 can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조동사도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2포인트 짚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문문에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의문문의 종류 크게 보면 yes, no, 그리고 오늘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을 형성하는 패턴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 그래서 do, does, did라는 아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동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문문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의문문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건 배열과 관련된 맥락이 sentence pattern이라는 거예요. 즉 기본은 주동에서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로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꾼 거예요. 동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주 눈에 띄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question mark, 의문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의문문과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맥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지만 종종 하는 실수가 여러분들의 표현력을 극도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쉽지만 잘 짚고 넘어가는 걸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쉽게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